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지금 오늘 의원총회 중이죠. 여야 모두 의원총회 네. 중이고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 평가 들으신 대로 엇갈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자, 먼저 전주 의원님. 그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네. 번영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연재 정신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덧붙여진 것은 이제 일본 한일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더욱더 올해는 언급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작년과 올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또 27번, 27번 언급할 정도로 어제 저도 그 경축 그 행사장에서 들었습니다만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작년보다도 많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공산주의, 그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언급을 했죠. 세력,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운동가, 또 일본 운동가, 그리고 진보주의 행동가로 이제 위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유 사회를 이제 교란시키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그 다른 해보다는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좀 와 닿은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반국가 세력, 그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서 허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제 정의당이 또 가장 강하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대국민 선전포고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요. 민주당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제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좀 국민을 좀 통합시켜서 좀 이렇게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경제나 민생의 문제도 좀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도 좀 하시고 국익 중심의 외교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것도 8.15 경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 의도는 딱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 세력 대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프레임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윤석열 정부의 좀 비판적인 야당이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노조 등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또 이제 어제 이제 광복절 아니었습니까? 광복절은 사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해방되는 날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그럼 먼저 그 자리에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초대되어 있었고 그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치하라든지 또 식민 지배에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강제징용 노동자라든지 뭐 이한부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도 좀 하면서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사과라든지 뭐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하면서 그 일본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 그리고 이익 공유를 위한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언급했으면 좋았는데 앞에 것들이 다 생략된 상황에서 일본과의 미래에 대한 한일 간의 공조만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에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웃이라고 그렇게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파트너라 이렇게 말이 다져졌을 뿐이지 작년에도 어떠한 그런 뭐 작년 논조와 뭐 올해 논조의 그 일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고요. 일본에 대한 뭐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작년에도 뭐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죠. 그러니까 언급이 뭐냐면 없었다라는 것을 야당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광복 78주년이 물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독립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서두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번영을 이뤘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이 광복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 독립의 의미이다. 사실 거기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끝에 이제 이 현재에도 그런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선동하려는 교란하려는 세력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예, 이제 예. 그 야당들이 지정하는 것은 어떤 그런 한 맥락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논리 정연한 이러한 이 광복절 그 예. 경축사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색이 왜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간첩 사건이 지금 1심에서 그것도 2년 넘게 예.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세력이 없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말 더욱더 새기고 이러한 차원에서 더욱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시키게 나가겠다. 뭐 그런 뜻에서 나온 저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그 말씀이었고 예.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떤 언급이 더 들어갔어야 한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더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네. 그 기시다 총리가 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양했잖아요. 네. 또 주요 지도자들 다 가서 참배도 했고 네.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수산물 수입 재개도 요구하는 것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저는 밝혔어야 된다고 좀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 경축사에서는 때도 일본을 이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예. 이번에는 이웃에서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네네. 더 나아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지난 자유총연맹 때에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예. 첫 번째 했으면 괜찮았는데 반복하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국민들 보수의 결집. 예, 그렇죠. 내 편, 네 편 이렇게 약간 좀 편가르기 하려는 의도가 있고 보수층 결집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일부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국가 행위를 하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명확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첩단 사건 뭐 이런 그런 거를 이야기를요? 적시하면서 예. 얘기를 하셨으면 예. 그래도 지금 경축사에서 적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없었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민주화 인권, 진보 활동가의 세력들이 그 공산 전체주의를 등치시켰단 말이죠. 네. 거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지칭하는 것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야당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지칭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한일 군사협력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저희 예. 나라가 세계 국방력 6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일본과의 그 군사 협력에는 대단히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토 분쟁이 지금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일본은 지난 그 패망 이후에 그 이제 평화연법 체제 아닙니까? 군수방위 전수방위 원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그 평화연법을 바꿔갖고 지금 보통 국가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미국도 인태 전략에서 동북아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명백히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따라 들어가면 한반도의 주도권을 일본한테 내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 조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저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재검토해야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많이 하고 이게 예. 뭐 대한민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 예.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단계에 예. 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만 외치는 그런 평화가 결국은 북한의 이러한 그 핵 무장력만 더 강화를 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외교 상황에 대해서 항상 대통령들께서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예. 외교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인식을 항상 밝히셨기 때문에 이런 네. 차원에서 당연히 북한의 지금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밖에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예. 다시 한번 또 이 뭐 일본을 또 그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거는 그러면
북한 그럼 핵실험하는 것을 그럼 두고 보자는 그런 말씀인지 저는 그런 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입장 차이 들었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상임위 원래 오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문제를 놓고서 여야가 대치하면서 지금 파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은데 행안위 질의가 지금 파행된 상황입니다. 김관영 지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저희가 1년을 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식, 내 형제처럼 도민들이 이분들을 대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전부 만족도가 높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다 그래서 마치 잼버리 이용해서 전라북도에서 뭐 사기 집단이니 뭐 수십조의 예산을 끌어왔다든지 이런 억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지금 입었습니다. 네. 지금 김관영 지사는 지금 행안위 현안 질의에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출석 요구 자체를 못했죠. 여야 간의 파행이 이제 돼서. 근데 사실 오늘 그 행안위 현안 질의는 7월 말에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이었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하고 묻지마 흉기 폭행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현안 질의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돼 있었는데 하루 전인 어제 갑자기 이제 국힘의 그 간사께서 그 전북 도지사도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서로 합치가 되지 않아서 이제 파행이 됐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미 정해진 내용들이 있었고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책임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료도 충분히 좀 미리 좀 받은 상태에서 이것이 그 정부와 전북도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부터 해서 뭐 여가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전북도지사 관련된 뭐 총리 말씀하신 대로 또 행안부 장관, 또 여가부 장관 관련 인사들은 모두 질의에 행안위에 참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행안위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전북도 지사는 이제 지자체니까 불렀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유를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것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반드시 책임 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국정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책임 규명을 할 사안이지 행안위 현안 질의가 정해져 있는 그 내용 안에 끼어갖고 그 진실 규명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요 잼버리 사태,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 방송 장악, 오송 참사,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다. 그래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또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 국민들이 많이 듣고 싶어 했는데 왜 이렇게 파행된 거예요? 그 전라북도지사의 그 문제 하나였습니까? 출석을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오송 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현정 전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하자라고 먼저 계획을 했었다.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이게 여야 간사 간에 뭐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여야 협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내일 열린다고 해도 오늘 뭐 다른 사정이 생기면은 또 그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협의가 이루어져야 전라북도지사가 나오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것을 협의를 해주질 않았죠. 그래서 안 됐다는 그런 말씀. 오늘 그러니까 파행의 지금 1차적인 원인은 전라북도지사의 이 출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파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김현정 대변인도 말씀하세요. 그건 팩트가 아니라서요. 제가 우리 강병훈 간사한테 직접 확인했는데 그런 요구를 하셔가지고 요구를 해서 이미 정해진 내용들에서는 오늘 하고 전북 도지사에 대해서 별도 날을 잡아서 따로 하자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날을 잡아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반대한 건 맞잖아요. 지금. 아니죠. 오늘 하자는 것에 대해 오늘 하루 전날에서 자료도 준비 안 했는데 오늘 하자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 내일 해도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는데 하루 전이다. 나중에 또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출석을 찬성하지 않은 거 이거는 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그런 아니죠. 면에서 예, 좀 오늘 알겠습니다. 파의 원인은 민주당이라는 네. 말씀을 아니 그럼 꼭 알겠습니다. 오늘 해야 돼. 드리고요. 오늘 딱 전보도지사만 따로 떼어서 오늘 해야 될 예. 특별한 이유가 뭐가 당연히 있습니까? 제일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자, 있는 게 오늘도 정거리 하고 파행 내일도 하고 아니겠습니까? 모레도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면 지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국가 그럼 빨리- 책임이라고 정부 책임이라고 예. 주장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예. 그럼 당연히 행안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나와서 당연히 했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지금 본인이 책임지고 자, 이게 책임지겠다고 속보가 얘기를 하고 곧 들어올 것 있는데요. 같아요. 지금 네. 뭐 계속 파행될 수는 없으니까요. 오후에 속보 들어오면 또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도 보내고 검찰 진술서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으로 17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오후인가요? 당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좀 많이 이제 생기신 것 같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작년 추석 전부터 소환해서 예. 이미 이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하실 거, 영장 치실 거 저는 비회기 중에 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거칠 것이 없었던 모습에서 지금은 혁신이 하나도 제대로 못 쓰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 들어 4번째 검찰 소환인데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공격을 당할 수는 있고요. 예. 하다못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 정권에서 전 정권의 핵심이었던 추미애 장관과 맞서면서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했겠습니까? 네. 근데 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네, 백현동 관련 의혹으로 내일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검찰 출석 시간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20분이라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 나섰다라는 내용 중에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네요. 예.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또 국토부의 요구는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품연구원이 이전을 하는데 예. 8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시도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갖고 매각되지 거기 않았어요. 이제 식품연구원이 있었는데, 예. 네, 그 그게 식품연구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니까 그 이전을 하려면 거기 또 매각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예.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용도를 변경해 갖고 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네. 근데 2014년도 그래서 용도로 변경을 한 거예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네네. 예.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14년 회의에서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랑 식품연구원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국가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자, 국민의힘 입장 들어봐야죠. 지금 이제 이걸로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예. 2년 전에 국감에서 그렇게 국토위에 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예. 허위 발언이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재판 있죠. 중이죠. 예, 예. 그 김문기 모른다와 지금 같이 두 가지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김문기 지금 재판을 모른다와 받고 있고. 국토부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 이 말은 피고인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네, 뭡니까? 작년 7월에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예. 백현동 관련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이 용도 변경, 그 용도 변경은 이것은 감사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국토부에서 특정 용도 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이것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라 이렇게 용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네. 여기 굉장히 작은 글씨로 각주가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어. 국토부가 강요했어. 지금 이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주장입니다. 각주입니다. 각주는 뭐냐면 성남시는 201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협조 요청이라는 게 결국은 이러한 매각에 대한 협조 요청인데 네. 이것이 그 법 43조 6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인해 용도 지역 변경이 강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네.
강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성남시가 2014년 12월 9일에 이미 이걸 확인했다고 이 각주에 써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이고요. 네. 같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내일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그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재판 통해서 저 CCBB는 가려질 것이지만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선거법 관련된 재판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협조 요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협조 요청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주장하고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 이것이 용도 변경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업무상 배임은 성남시에 피해를 끼치고 사익을 편취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성남시에 어떤 피해가 갔으며 본인은 이런 한 장 받은 거에 대한 물증 하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업무상 그리고 예.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 그 지자체에서 인허가와 관련돼서 시행사가 뭐 3천억의 이익을 얻었고 예.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적다. 이렇기 때문에 배임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전부 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아무튼 요거 좀 보고 설명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이재명 지금 그 김인섭 씨가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측근 그 인사였죠. 예. 영입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는 성남시가 요청을 2번이나 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예. 이분이 2015년 1월에 영입이 된 다음에 4월에 용도 4단계 상향이 됐죠. 여기에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결제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아까 자꾸만 바꿔 말씀하시는데 용도 변경과 지금 그 그러니까 그 매각 협조는 다릅니다. 네, 네. 매각 협조와 지금 용도 변경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왜 이 용도 변경을 갑자기 그냥 그 4단계나 좀 상향했냐.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국토부의 협박이나 아니면은 자, 아니, 박근혜 정부의 협박이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아니잖아요. 입장이 뭐 첨예한데 아니 거기에다 지금 자- 사안은 예. 거기에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제 법원에서 일원이라도 가려지겠죠? 받지 않겠다는 거는 원래 먼저 업무상 우리 배임이라는 전주현 게 의원께서 예, 예, 그 말씀하세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협박 그 얘기를 먼저 언급하셨기 때문에 네. 그 설명을 제가 드린 알겠습니다. 거고요. 그것도 용도 변경에 알겠습니다. 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제 용도 그것도. 변경 관련해서 제가 그것도 설명드릴 용도 수 있어요. 변경에 예, 관해서 말씀하세요. 이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반대되는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셨기 예.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 그러니까 보셨어요. 잠깐만, 전주의 의원의 용도 주장은 변경과 감사원의 관련된 보고서를 겁니다. 바탕으로 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또, 예. 그 감사원에 감사를 했거든요. 예, 성남시를. 예. 그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보면 이 용도 변경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용도 변경. 경찰에서도 자, 아니 잠깐만 제 들어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김민섭 씨가 로비스트를 작용해서 뭐 이렇게 그 용도 변경을 해준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 예, 2015년 4월달에는 김민섭 씨는 저기 그 구속 수감 중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바울 씨가 그 시행사 대표가 네. 그 이제 김민섭 씨한테 200억을 주기로 했다. 그 중에 네, 100억은 네. 정진상 이재명 대표 몫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라고 전원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진술을 했어요 검찰에서.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 진술일 뿐인 거고요. 예. 대장동 건의 428호가 똑같은 논리예요. 네. 그래서 물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대장동의 업무상 배임으로 규율을 하려면 그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그 자, 이야기를 이재명 두 분 대표가 여기까지 내일 검찰과 듣겠습니다. 재판 가서 저희 하시면 시간이 다 됩니다. 됐어요. 그렇죠. 네. 여야 공방 들으셨습니다. 여야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여러 사안들 지금 다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민주당 의원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